안녕하세요. 네, 파티의 권오현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보급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파티를 만들게 된 계기를 돌이켜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빈곤한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빈곤을 포함해서 정치 구조가 허약할 때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더 민주주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또 본인들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어떤 사회 주체로 불러내는 작업들이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사회를 더 좋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저희가 지금 어떤 소수자의 목소리나 어떤 다양성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호명을 이제 받고 뭔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그 부분들이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나은 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의 힘을 저희는 믿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는 게 매우 힘들고 지난한 일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더 안전하고 더 뭔가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데 집단지성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나은 민주주의는 우리가 서로 더 신뢰하고 더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스템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저희 사회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저는 정말 혁신적인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민주주의 그리고 협력 방식을 훨씬 넘어서는 무언가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혁신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 혹은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으로 저희는 빠띠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와 그리고 진저티 프로젝트라는 팀과 함께 빠띠가 버터나이프 크루라는 정책 살롱을 만들어서 청년들과 함께 여성 정책을 만드는 일을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여러 기관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쉽게 캠페인을 벌릴 수 있는 방법이나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고 있고요. 서울시와는 이제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민주주의 플랫폼을 2년 반 정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시민이 제안하면 공무원이 답변하는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시민도 제안을 하고 공무원도 제안을 하면 그 제안들을 함께 다른 시민들과 함께 더 발전시키고 토론해서 또 필요하면 결정도 하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시민의 공론장으로서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너무 많은 가짜 정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저희는 정확한 정보들 그리고 사회에 어떤 신뢰의 기반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 그리고 시민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데이터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캠페인 공론장,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저희 활동들을 나눠놓고 있는데요. 이 활동들을 하나하나마다 같이 함께 활용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이드,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툴킷으로 공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 덕질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출발하신 시민들은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쓰레기를 좀 줄여볼 수 있을까라는 본인의 쓰레기를 관찰하는 데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쓰레기를 줄이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 쓰레기는 누군가한테 나한테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활동을 하신 게 쓰레기를 가장 많이 주는 곳이 커피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을 좀 대책을 세워달라, 그리고 좀 줄여달라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 이후에 마침 환경부에서 일회용 컵을 제한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이 사라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을 먼저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사회의 다른 기관들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뭔가 목소리를 내고 그걸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사실 거기서 일상의 정치가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와 함께 운영했던 민주주의 서울에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모으는 그 작업을 한 대상 중에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청소년 시기에 한국에 들어온 친구들을 모아서 서울시에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으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최고로 그 공감을 받았던 제안이 서울에 뭔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실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그런 제안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떠올릴 수도 없는 제안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불평과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사례로 보았고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서울시의 어떤 한 공무원분이 비상용 생리대를 공공기관에 좀 비치하면 좋겠다, 휴지처럼. 그래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으면서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도 어떤 정치인을 뽑거나 안 뽑거나 이런 주제를 넘어서서 일상 속에서 내가 불편을 느끼는 주제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룰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단순하게 바라보면 정보를 축적하는 것, 정보를 어떻게 잘 쌓아두는 것,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더 쉽게 연결되는 것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이 두 가지 핵심이 민주주의랑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는 정보가 잘 축적되어 있으면 어떤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정보의 축적을 잘 활용하고 잘 아카이브라고 하죠. 아카이브를 해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맥락을 파악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가 투표해야 될 그 후보에 대해서 공보물 외에는 사실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사실 검색만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고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훨씬 쉬워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람들이 뭔가 그 정보를 파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내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바로 얼굴을 맞대고 보지 않아도 나눌 수도 있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투표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으는 것들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한 기술들의 조합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에는 디지털 기술이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주의 서울이나 어떤 민주주의 플랫폼들을 운영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보고 그 의견들을 유심히 읽게 만드는 것이 가지는 가치가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에서 저희가 그 시민들이 토론을 하는 어떤 그 코너가 있는데요. 투표를 할 때 반드시 의견을 남기도록 해서 투표를 한 사람들은 모든 의견들이 남아 있는데, 그 페이지에 그 평균 체류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7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네,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댓글도 읽어보는구나. 그리고 그 댓글을 읽어보면 저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고 본인의 생각들을 넓힐 수 있는 장치들로 좀 설계가 되면은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내가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들어주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내 의견이 틀릴 수 있구나, 내가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경험들이 뭔가 자신에 대한 효능감도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고 하는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플랫폼이든 혹은 이런 민주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 대한 어떤 효능감,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공간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그 자체가 새로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라서 더 복잡한 문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풀어야 되고 더 그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는 협력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어도 어떻게 인터넷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것인지는 아주 필수적인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건 학교에서 꼭 배워야 되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도록 나서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빠띠는 그런 분들을 민주주의 활동가라고 부르고 있고, 빠띠 내에 커뮤니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 캠페인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 공론 작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빠띠가 앞으로 이런 이제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함께 서로 교육도 하고 교류도 하고, 지금은 저희가 지금 찾은 답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더 나은 답을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